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4일 13시 35분경에 한성대학교 우총관 1층 통신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인원 53명과 경찰 6명이 출동했는데요. 이들은 화재 발생 5분 만에 도착했으며 불은 17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통신실 내부에 있던 가습기 플러그와 콘센트의 압착된 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2023학년도 총선거 당선 공고가 치러졌습니다. 총선거 투표는 11월 23일부터 24일 총 이틀간 온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선거 선거운동본부인 총학생회 이음, 총대위원회 청아, 학생복지위원회 채움,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구름, 디자인대학 학생회 모티브, IT공과대학 학생회 늘찬 모두 단일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출마한 선본 모두 총 제적 인원의 투표율 50% 이상이며 투표 인원의 50% 이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송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2023학년도 총선거 당선 공고가 치러졌습니다. 2023학년도 총선거에는 총학생회 기호 1번 이음, 총대의원회 기호 1번 청아, 학생복지위원회 기호 1번 채움,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기호 1번 구름, 디자인대학 학생회 기호 1번 모티브, IT공과대학 학생회 기호 1번 늘찬으로 각 선거운동본부는 단일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2022년도 정책 및 후보자 토론회는 11월 14일에서 15일 총 이틀간 시행됐습니다. 1일차에는 단과대학 중 인문예술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순으로 진행했고 2일차에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한성인을 대신하여 일할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출마자들의 정책, 즉 공약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패널 질의와 상호 토론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준비 상태 및 공약의 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 공약의 신뢰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질의를 통해 몇몇 후보자들의 허점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총선거 유권자들은 각 단위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과 신뢰성의 중요도를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유세가 축소되었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다시 가두 유세가 부활하여 후보자들의 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3학년도 본교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투표는 11월 23일 수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총 이틀간 온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오프라인 투표는 미래관 앞 투표소와 상상관 1층 로비에서 투표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투표는 투표 참여 링크가 개별 SMS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돼 한국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총선거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모두 단일 후보로 나와 단선으로 치러졌습니다. 선거시행세칙 10장 제81조 당선의 기준에 따르면 단선인 경우엔 총 제적 인원의 50% 이상인 투표율과 투표 인원의 50%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따라서 총 제적 인원의 50% 이상의 투표율과 투표자 수 중 50% 이상의 득표율일 때 선거 성립 기준에 부합합니다.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최종 당선 결과 총학생회 이음은 총 제적 인수 6,384명 중 4,520명이 투표해 찬성표 3,242명으로 총 제적 인원의 50% 이상인 투표율과 투표 인원의 50% 이상의 득표율인 71.72%를 기록해 당선됐습니다. 총대의원의 청아는 총 제적 인수 30명 중 27명이 투표해 찬성표 20명으로 총 제적 인원의 50% 이상인 투표율과 투표 인원의 50% 이상의 득표율인 74.07%를 기록해 당선됐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 채움은 총 제적 인수 6,384명 중 4,519명이 투표해 찬성표 3,099명으로
총 제적 인원의 50% 이상인 투표율과 투표 인원의 50% 이상의 득표율인 68.58%를 기록해 당선됐습니다. 더하여 인문예술대학, 디자인대학, IT 공과대학 또한 총 제적 인원의 50% 이상인 투표율과 투표 인원의 50% 이상의 각각 73.74%, 80.14%, 71.19%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우선 약 70%라는 많은 투표율로 많은 관심을 주신 한성대학교 학우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임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우선순위를 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총학생회비 사용액 안정화, 월별 총학생회 활동 보고, 주변 상권 제휴, 한성 마라톤 실시를 주력 공약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총대위원회 후보자로 나오게 되면서 많은 대의원분들, 상임위원분들이 저희를 믿고 투표해 주신 결과 당선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고 이번 선거를 매우 청렴한 선거로 이끌어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요 공약 자체도 첫 번째 공약인 이제 다가가는 총대위원회라는 공약인데요. 많은 학우분들에게 총대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통하고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총대위원회 청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성대학교 학우분들께서 이번 선거에 정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생생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학우분들께서 가져주신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저희에게 자리에 대한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정 위원장님과 함께 학생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며 학우분들을 위해 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선본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혁신과 소통을 바탕으로 다시 학생자치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완전한 대면 학사로 학생 참여형 확대와 학우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학생자치기구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HBS 송민영입니다. 현재 한성대학교에서는 대면 수업 때 효율적인 출결 관리를 위해 전자출결 앱을 통한 출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작 시간 전 5분 이내로 전자출결 앱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출석 체크를 하면 출석이 인정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런 전자출결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으로 출석 부정행위, 이른바 출티를 잘 잡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대면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면 수업에 참여할 때 학생들은 전자출결 앱을 통해 해당 강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교수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자출결 시스템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출결 앱을 통해 출석만 하고 실제로는 강의를 듣지 않는 출석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쉽다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현재 강의 시작 시간 약 5분 전에 해당 강의실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강의실 문 밖에서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한 출석을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처리됐다는 문구와 함께 출석이 완료됐습니다. 해당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가 출석자를 직접 호명하지 않는 한 전자출결을 한번 완료한 학생은 강의실을 도중에 이탈하여도 출석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 학생 및 교수자를 대상으로 출석 부정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은 응답자 중 약 75%가, 교원은 57%가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출석을 받는 건데 그 사람은 이제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도 출석 인정이 되는 거니까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죠. 이 출석 부정행위 하는 학생들을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42조 2항에 따르면 수업 중에 담당 교원의 동의 없이 퇴실하는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 김현미 팀장은 대면 수업 시 학생들의 수업 중간 퇴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 학기 강의 운영 전 수업 운영 지침으로 강의 전후 2회 이상 출석을 체크할 것을 교수자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자출결 앱과 관련하여 다른 대학의 출결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주대학교와 서울시립대의 경우 교수자가 매 수업마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인증번호를 학생들에게 전달한 후 이를 제한 시간 내에 입력하면 출석이 처리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디바이스에서 블루투스 기능 사용해서 실시간 근처 주위 비콘을 스캔하고 강의실에 매칭된 비콘 장비와 단말기에서 스캔한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출결 인증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계속 전자출결을 사용해서 해당 위치를 매 시간마다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플을 켰을 때 그 해당 시간대에만 강좌랑 강의명이 나오고 딱 그때 시간 안에서만 출석 체크가 가능하고 그 외의 화면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생들도 불편함을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하여 한성대 AI 응용학과 정성훈 교수는 전자출결 앱과 관련하여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한 번 진행했던 전자출결 앱을 수업 전과 수업 종료 5분 전, 총 2번에 걸쳐 출석하도록 변경하는 방안과 블루투스 등을 이용해 수업 중 서너 번 자동 체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수업 종료 후 약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기술인 NFC 등으로 출석 체크를 완료한 후 강의실에서 퇴실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전자출결 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출석 부정행위자를 제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출석 확인 횟수를 늘리거나 출석 체크 인식 가능 범위를 줄이는 등 전자출결 앱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BS 강현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의관 지하 1층에 위치한 학식당은 많은 교내 구성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그러나 학식당 위생 상태에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로 학식당에 설치된 가림막의 위생 상태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설치된 투명 가림막의 위생 상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설치 취지가 모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인 지금 가림막을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교 창의관 지하 1층에 위치한 학식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6일 이 투명 가림막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본래 설치 취지는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취식 중 발생할 수 있는 비말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설치됐던 투명 가림막은 다른 방향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식사하기 위해 테이블 앞에 앉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투명 가림막인데 가림막 표면에 김치 국물과 같은 음식물 찌꺼기 등이 튀어 가림막을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라는 등의 불쾌감을 나타내는 말들이 잇따랐습니다. 빈자리인데도 휴지 같은 게 널브러져 있어서 못 앉았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먹다가 흘린 음식물들도 그대로 있을 때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지가 정말 많이 있어서 못 앉았던 적이 많아요. 더하여 투명 가림막뿐만 아니라 테이블 위 아래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학식당의 전체적인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나 이제 대청소는 격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격주 금요일에서 매주 금요일, 그러니까 월 2회에서 4회. 혹시 그게 언제부터 변경이 돼요? 저희 11월 달. 근데 이제 회전율이 아무래도 여기 교직원 식당이랑 학생 식당이랑 비교했을 때 근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식수 인원이. 여기 점심만 또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순산이 되는 부분은 또 있긴 있어서 저희도 어쨌든 중간에 피크타임 그때 또 한 번 더 청소 진행하려고. 본교 학식당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분류되어 운영 중입니다.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제5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급식안전관리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 학식당 내에서도 준수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과 11월 일일 위생안전점검 일지와 위생관리 점검표를 확인해 본 결과
10월과 11월 1, 2 위생안전점검 일지에는 주로 검수, 급식점 보관, 배식, 기타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표시와 위생관리 점검표에서는 주로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검수 및 보관관리에서 미흡하다는 표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학식당 운영업체인 산들푸드에서는 위생과 식단 등을 관리하기 위해 불시에 점검을 진행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위생관리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등의 항목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학교 식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생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총장님과 재학생들의 식사 자리에서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인사팀은 테이블과 가림막 부분을 닦는 데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에 대한 위생관리가 소홀했고, 이용자들이 몰릴 때 식사가 끝나면 가림막과 테이블 등을 바로 청소하지 못한 점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데서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식당의 테이블을 닦는 거라, 또 그다음에 옆에 닦는 거라,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소홀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학식당 전체에 설치됐던 가림막은 지난 11월 26일 철거됐습니다. 총무인사팀은 코로나가 계속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 투명 가림막을 철거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한 끝에 철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명 가림막이 철거된 후에도 위생관리에 힘쓰며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관리 직무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 산들푸드 업체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무인사팀은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명 가림막이 모두 철거됐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교내 많은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만큼 모두에게 쾌적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학식당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HBS 송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에는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관, 탐구관, 낙산관, 창의관 등 많은 건물에 점자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내 점자가 가려진 경우가 있어 장애학생 안전이 사각지대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자 표지판과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하지만 본교에는 이러한 장치들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는 진리관 1층 화장실 문 앞입니다. 점자 표기로 남녀가 구분되어 있어야 화장실 문 앞에는 그 어떠한 표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탐구관, 지성관, 창의관, 낙산관 역시 모두 같은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점자 블록도 부족하며 점자 안내판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르면 화장실 점자 표기판은 남녀를 구분하여 각각 입구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자 블록은 화장실 입구 점자 표지판이 설치된 벽 30cm 전면에 저명 블록을 남녀 구분하여 점자 표지판의 위치와 진입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상관에 제외한 진리관, 창의관, 인성관의 화장실 21곳 모두 점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21곳 중 18곳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인 상상관의 모든 화장실에 점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초기 준공 시 점자 스티커는 의무가 아니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며 즉시 설치 가능하므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제작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착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부 행정 처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학과 사무실과 같은 학생 이용 주요 시설에 대한 추가 점자 스티커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원, 기숙사 우선 배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동화책 제작 등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점자 표지판과 점자 블록처럼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피부로 직접 느낄 만한 사항에는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한성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대학은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교의 장애학생 수는 5명 미만이지만 앞으로 입학할 장애학생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불편함 없이 배움의 기회를 받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합니다. HBS 전석원입니다. 이상으로 한성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